안녕하세요. 감성 일러스트의 박서영입니다. 네, 이번 특강 시간에는 일러스트에서 꼭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손그림 일러스트를 작업을 하실 때 이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은 사실 어디서든 손그림 일러스트는 다 작업이 가능하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종이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이 앞면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낱장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스케치북으로 된 형태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보통 이제 스캔 작업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컴퓨터 그래픽까지 작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A4 사이즈를 가장 많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주로 A4 사이즈의 종이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작업을 많이 해서 스캔 작업까지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이 두께는 드로잉으로 하실 경우에는 뭐 120, 100g 정도, 드로잉 얇은 종이여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이제 컬러 작업, 수채화, 그런 일러스트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200g 이상의 종이 두께가 좀 있는 스케치북 종이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을 좀 닿고 이러면 종이가 울어서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두께감 있는 수채화 작업을 하실 때는 두께감 있는 종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필. 연필도 이제 손그림 일러스트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필은 거의 저는 주로 HB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H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도용으로도 많이 쓰지만 이제 그림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은 미술용이라고 하시면 사비 연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명암을 많이 나타내는 연필 자체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소묘라든지 이제 데생 같은 거는 사비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일러스트라든지 선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HB를 주로 많이 씁니다. 사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흑연 자국이 이렇게 많이 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흑연 자국이 좀 덜 나는 HB 연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연필을 그렸을 때 수정을 할 때 필요한 재료고요. 이제 보통 말랑말랑하고 이제 이런 떡지우개 같은 그런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시면 되세요. 편하게 잘 지워질 수 있는, 딱딱한 지우개는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기본적인 어떤 종이와 연필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제 주로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네임펜, 유성으로 된 네임펜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펜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수채화나 색연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성으로 된 펜을 거의 사용하고, 라인 작업할 때도 펜으로도 많이 유성으로 된 펜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께감이 좀 있어서 좀 얇은 라인을 원하시면 이거보다 좀 얇은 두께의 유성펜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연필을 이제 깎을 때, 연필이나 색연필을 깎을 때 사용되는 칼도 있으시면 좋고, 이제 가능하면 연필 깎기로 이렇게 깎는 것보다는 연필 깎기로 깎게 되면 너무 뾰족하게 되잖아요. 연필과 색연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제 칼로 깎는 습관으로 이제 연필과 색연필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그림을 그리실 때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드로잉적인 일러스트를 작업할 때 주로 쓰이는 재료고요. 다음으로는 컬러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색연필인데요. 색연필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또 금액대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특별한 다른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색연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컬러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색력도 좋고, 그래서 색연필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컬러고요. 이렇게 문화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고 국내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 정도 컬러면은 충분히 컬러를 표현하시는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수채화에서 사용되는 재료, 수채화 물감,
그리고 물통 같은 것도 같이 있으면은 물통도 이제 같이 쓰시면 되고요. 물통은 뭔가 특별하게 물통으로 따로 구입 안 하셔도 되고, 집에서 쓰시는 뭐 종이컵이라든지 통으로 된 그릇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면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수채화 물감도 이렇게 튜브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가루로 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주로 그 튜브로 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팔레트에 직접 짜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색깔은 이제 밝은 색상부터 이제 거의 비슷한 계열의 컬러로 팔레트에 짜주시면 되고요. 많이 쓰는 컬러들이 있잖아요. 쓰다 보면 이제 그런 컬러들은 다 소진되면 또 튜브로 된 이런 수채화 물감을 따로 별도로 또 팔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별도로 따로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또 리필하셔서 또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튜브로 이제 물감을 짜놓고 이렇게 한번 하루 정도는 말려주시면 되세요. 그 서늘한 곳에 햇빛이 너무 강한 데다가 말리면은 쩍쩍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하루 정도 이렇게 말려주시면은 오랫동안 좀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혹시 내가 찾는 그 물감 컬러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메모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채화를 물감을 사용할 때 쓰는 붓이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좁은 그 A4 사이즈 정도의 너무 크지 않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채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붓을 사용하진 않고요. 이 정도로 2호, 3호, 5호 정도 되는 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붓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납작붓도 있고, 납작하게 생긴 붓도 있고, 이렇게 둥근 붓이 있는데,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컬러를 표현하는, 일러스트에서 컬러를 표현하는 재료들 중에서 마커도 있고, 오일 파스텔, 이렇게 크레파스도 될 수 있고요. 이제 컬러 표현하는 거는 또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컴퓨터로 이제 스캔을 해서 프로그램에서도 컬러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양한 컬러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일러스트에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